다음은 표의 스타일을 한번 지정해 보기로 하죠. 표에 특화된 것은 좀 나중에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속성들을 사용해서 표의 스타일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여기에 table.html을 작성해 놨는데요. 여기 있는 코드를 먼저 보도록 하죠. 우선 참고도서 h1 태그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이블 태그가 오죠. 여기 tr 태그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r 태그 첫 번째 로우는 헤더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자, 제목, 그다음에 정상가, 할인가. 이 정상가, 할인가의 클래스 애트리뷰트에는 머니를 좀 지정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저자는 전병선이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여기 두 개의 컬럼은 머니를 지정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세 번째 로우는 even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세 번째, 네 번째 컬럼은 머니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지정되어 있고요. 네 번째 로우, 데이터로는 세 번째 로우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네 번째 컬럼에 머니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지정되어 있고 여기 다섯 번째 컬럼, 데이터로는 네 번째 컬럼이죠. 그래서 이게 even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먼저 얘를 브라우저에 로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표를 보여주고 있죠. 테두리도 없고 장식도 없고 순수하게 데이터만 보여주고 있죠. 이걸 한번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테이블 styles.css 파일을 열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먼저 테이블의 폭을 지정해 주도록 하죠. 전체 테이블의 폭을. 그래서 테이블 태그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 width 속성에다가 800픽셀을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에 테이블 헤더와 테이블 데이터 태그에 패딩 속성에 탑 7픽셀, 라이트 10픽셀, 버텀 10픽셀, 레프트 10픽셀 이렇게 지정해 주기로 하죠. 그 다음에 보더도 이번에 좁을까요? 보더 1픽셀로 솔리드 실선으로 0088DD 이 색상을 한번 지정해 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th 헤더에는 텍스트 트랜스폼 애트리뷰트에다가 어퍼케이스를 지정을 해서 헤더 부분에 영문으로 나온 걸 전부 다 대문자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터 페이싱 애트리뷰트에다가 0.1 EM을 주도록 하죠. 그래서 글자 사이의 간격을 0.1 EM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폰트 사이즈는 90%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본 글꼴의 90%.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 양쪽 정렬하기로 하죠. justify. 그 다음에 각 데이터 로우의 두 번째 짝수 로우는 배경 색상을 다른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n이라고 하는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tr 태그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EF 이 색깔로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 로우에 올려놨을 때 그래서 tr hover 의사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백그라운드 색상을 이 경우에 샵 C3, E3, E6, E5 이렇게 이 색깔로 주겠습니다.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머니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머니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모든 태그에 텍스트 얼라인을 돈이니까요. 라이트 오른쪽 정렬을 해보죠. 저장하고 세로가 첨하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오죠. 테이블의 위스는 800픽셀. 그래서 제가 화면을 좀 조정해 놨어요. 그 다음에 TD 태그에는 패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7픽셀, 여기가 10픽셀, 여기가 10픽셀, 여기가 10픽셀. 그래서 위로 약간 붙은 형태대로 패딩을 했어요. 그리고 보더는 이제 1픽셀의 실선으로 요 파란색 했는데
이게 패딩이 있다 보니까 지금 두 줄 형태대로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각각의 셀에 보드를 이렇게 지정해 준 거죠. 그 다음에 헤더에 텍스트 트랜스폼 애트리뷰트에다 어퍼를 지정해서 영문이 전부 다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고 있고요. 레터 스페이싱이 이게 다른 것보다 좀 넓죠? 자간이 넓어요. 레터 스페이싱을 이제 0.1 줘서 그렇고요. 폰트 사이즈는 좀 다른 것보다 작죠. 90%를 지정했으니까.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저스티파이 양쪽 정렬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짝수 번째 로우에 even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지정되어 있는 로우는 배경색을 이렇게 바꾸고 있죠. 그 다음에 머니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지정되어 있는 이런 이 필드들은 전부 오른쪽 정렬이 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선이 이렇게 보이니까 좀 촌스럽죠. 그래서 테두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석 처리해버리고요. 헤더 부분에만 보더 바텀 속성에 이 픽셀로 실선을 긋는데 색상은 이 색상을 쓰기로 하죠. 그 다음에 보더 탑 속성에는 1픽셀에 솔리드로 이 색깔을 지정해 주기로 하고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세로 거침하면 이렇게 나오죠. 아까보다 보기 훨씬 더 멋있어졌죠. 그 다음에 로우에 마우스로 오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셀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모든 스타일 속성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제 표를 한번 이렇게 장식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표에 사용할 수 있는 재밌는 속성이 vertical align 이에요. 수직 정렬. 예를 들어서 여기 셀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탑이면 텍스트가 이렇게 붙겠죠. 버텀이면은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붙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헤더에 50 높이를 50픽셀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vertical line에 버텀을 줘서 밑에 선에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mpty cell 속성에는 빈 셀인 경우에 테두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show 하면 보여주겠다는 얘기고 hide 하면 감추겠다는 거죠. inherit 하면 이제 부모 속성에서 상속받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 테이블 태그에 empty cells 속성에 show를 해서 빈 셀의 테두리도 보여주도록 지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더 스페이싱 속성에는 인접셀 테두리의 간격을 지정을 해줍니다. 인접셀과의 테두리 간격. 그래서 여기 테이블에 인접셀의 보더 스페이싱에 5픽셀, 15픽셀 이렇게 지정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보더 컬랩스 속성에는 인접셀 테두리를 합칠 거냐 하는 여부예요. 컬랩스 하면 합치는 거고요. 세퍼레이트 하면 분리하는 거죠.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먼저 헤더 부분에요. 먼저 하이트 속성에 50픽셀을 지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vertical align 속성에 바텀을 지정하기로 하죠. 그리고 헤더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저장하면 페이지 세로 거침하면은 이처럼 헤더의 높이가 50픽셀이 되고 밑으로 정렬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에 empty cells 속성에 show를 해보기로 하죠. 여기에 빈 셀들이 있는데 이 빈 셀들의 테두리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테두리를 빼버렸죠. 그래서 다시 테두리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주석 처리한 것을 다시 원상복귀해 보도록 하죠. 저장하고 그다음에 새로 고침하면은 여기에 빈 셀들의 테두리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하이드 하면 어떨까요? 하이드 주면은 새로 고침하면은 여기 빈 셀들의 지금 테두리는 보이지 않죠? 감춰졌어요. 그 다음에 보더 스페이싱 속성을 사용해서 인접 셀과 테두리 간격을 좀 바꿔보죠. 그래서 여기에 보더 스페이싱 속성에 5픽셀, 15픽셀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저장해 보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인접 셀과의 간격이 벌어졌죠. 옆에는 5픽셀.
위아래로는 15픽셀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이걸 합쳐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보더 컬랩스 속성에다가 컬랩스 하겠습니다. 하고 저장하고 페이지 새로 고침하면은 이제 분리됐던 각 셀들이 다 합쳐지는 것을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더 컬랩스에 컬랩스가 지정되면은 보더 스페이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석 처리할 수 있습니다.